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태종 때부터 이게 성종 때까지 되게 오래 한 신화인데요. 나름 유명합니다. 나름 유명하고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일단 천지였어요. 되게 천지였고요. 문과 이과 할 거 없이 전부 다 되게 뛰어났습니다. 뭐 국어 잘했고, 역사 잘했고, 수학 잘했고, 과학 잘했고, 뭐 진짜 천지였습니다. 조선시대 때 수학 잘하는 사람 목이 드물거든요. 수학, 과학 되게 잘했어. 지난 화에 정철을 나왔었잖아요. 정철하면 뭐였죠? 정철하면 술이었죠. 이 사람도 술을 좀 합니다. 술은 좀 유명한데 정철하고 좀 다르게 얘는 술 주정으로 좀 유명합니다. 물론 정수도 술 주정 많이 했지만 술 주정 부린 게 되게 사건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그것도 이제 술 주정의 대상이 그 당시 임금이었던 세조여가지고 더 문제가 좀 있었죠. 용비어 청과 아시죠? 이런 것도 다 정인지가 쓴 겁니다. 정인지가 감독해서 쓴 거고요. 물론 세종의 명령이 있었죠. 정인지가 총괄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 되게 천지였고 되게 세종의 전폭적인 지지와 총애를 받았는데 세종이 죽고 변절을 합니다. 얘가 세조와 수양대군과 함께 이제 왕위 찬탈을 하는데 일조를 하게 되면서 이게 변절을 하기도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변절하면 이 당시에 변절도 누가 있죠? 신숙주가 있죠. 신숙주하고 행보가 되게 유사합니다. 개우정난에 참여는 안 하는데 개우정난 이후 이제 세조의 대신이 되면서 이제 세조의 편을 들죠. 신숙주도 이제 그래가 숙주나무를 해가지고 변절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인지도 똑같이 변절했는데 신숙주가 더 욕을 많이 먹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사육신 지난번에 다뤘었던 사육신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육신이 아무래도 집현전 사람들인데 신숙주가 얘들이랑 동료였거든요. 정인지도 집현전이 있긴 했는데 정인지는 얘들보다 좀 더 선배입니다. 한지수 선배여가지고 뭐 그렇고요. 그리고 노래를 한 명의 신숙주 역사가 난다 하면서 그러면서 또 신숙주가 좀 부각을 받는 느낌이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자, 이건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지 같은 경우 아까 말했다시피 세종 때와 세종 사후가 되게 급격하게 바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단 생애 세종 이제 죽기 전 이야기입니다. 1397년 태조 5년 이제 출생했고요. 어렸을 때도 되게 똑똑한 걸로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막 5살 때부터 글자를 익히고 했대요. 그 당시 글자가 한문이었으니까 5살 때 이제 한문을 막 읽고 막 그런 것도 되게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소학이라고 있는데 유교경전인데 물론 뭐 좀 초급용이긴 하지만 되게 어린 나이에 이것도 마스터했다고 할 만큼 되게 천재였습니다. 그리고 성균관 학생들 상대로 강연도 했다고 해요. 성균관이면 그 당시에 대학교잖아요. 꼬맹이가 대학교 이제 사람들한테 강의했다는 겁니다.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정인지는. 그래가지고 과거를 이제 응시를 하는데 태종 때 과거를 응시를 하죠.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응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하윤 이런 사람들이 시험 감독관이었는데 태종한테 그 답지 3개를 들고 가요. 돌돌 쌓아가지고 이 답지 요번에 한 애들 과거 온 애들 답지인데요. 답지 중에서 잘하는 애들 거 가져왔는데 누굴 뽑을지 잘 애매해가지고 폐합들 가지고 왔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2개는 우수하고 하나 살짝 처집니다. 너네 뭘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보통 가져왔으면 태종이 읽어보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태종이 여기서 안 보고 하나를 픽합니다. 안 보고. 그렇게 해서 뽑힌 게 정인지였습니다.
정인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택이 됐는데요. 그래가지고 행운의 주인공이죠. 되게 이게 운 좋게 이제 뽑혔는데 아마 정인지가 똑똑한 거 고려를 하면은 그 우수한 두 개의 시험지 중에 하나가 아마 정인지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쨌든간 이렇게 정인지가 되게 행운으로 이제 태종의 선택을 받아서 이제 관료가 됐죠. 근데 그렇게 벼슬 생활이 순탄하지 못합니다. 정인지가 되게 똑똑하긴 했는데 삶이 성격이 막 그렇게 신중하고 꼼꼼한 성격이 못 돼요. 그래가지고 이 관직에 올라왔는데 도장 이상한 데 찍고 그다음에 뭐 행사 같은 데 하는데 뭘 챙겨야 되거든요. 얘가 병조 차리다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조면 이제 국방기관이잖아요. 국방. 뭔가 행사회 같은 데 있으면 뭐 이럴 때 필요한 뭐창 같은 거 챙기고 해야 되는데 막 빼먹고 안 가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는 뭐 긴급 비상 뭐라 해야 되냐 그러니까 훈련 긴급 훈련 뭐 그런 거 할 때 이제 병조 이제 국방부의 이제 일원이니까 되게 참석하고 해야 되는데 술 마시고 안 나오고 막 합니다. 정철이랑 좀 비슷하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좀 삶이 성격이 좀 신중하지 못해가지고 좀 덜렁댑니다 많이. 그래가지고 막 태형 같은 거 곤장형이죠. 이런 거 받기도 하고 막 투옥되기도 하고 좀 그렇게 좀 순탄하게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태종대 이렇게 지내다가 세종대 와가지고 이제 임금 잘 만나서 이제 빚을 말하게 되죠. 네, 세종대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세종 같은 경우에는 세종이 최고의 왕으로 세종대왕자까지 붙여가지고 칭송을 받는 이유는 되게 다방면으로 조선을 많이 발전시켰잖아요. 뭐 이제 학문 쪽으로도 발전시켰고 뭐 무력으로도 되게 영토도 확장시켰고 그다음 과학기술로도 많이 발전시켰는데 정인지는 이 세종대왕의 과학기술 발전에 되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태종이 이제 말년에 가가지고 세종한테 정인지 얘 성격이 좀 덜렁대긴 하는데 애가 되게 유능한 것 같다. 크게 쓸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태종 사후에 이제 세종대왕이 이제 과학기술에서 하는데 이때 이제 무슨 프로젝트를 하냐면은 천문 역법 사업이라고 하는데 역법 뭐냐면 이제 하늘 별자리 보고 이제 달 맞추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천문 관련돼서 이제 과학이 필요한 건데 요게 이제 원래 중국어였었는데 중국 하늘하고 한국 하늘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중국 하늘 가지고 맞추는 게 역법 책이 한국에서 조선에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이맘때쯤이면은 그 해가 이맘때쯤이면 이 별자리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왜 안 뜨냐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걸 이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역법 사업을 이제 벌이는 겁니다. 여기 담당자가 정초인데요. 정초가 이제 담당자인데 보니까 애들이 이제 다 과거 시험 보고 온 애들이다 보니까 다 문과 쪽에서는 애들이 뛰어난데 이런 쪽에서는 애들이 영 머리를 못 쓰는 겁니다. 과학 분야잖아요. 그래서 정초가 보니까 정인지라고 있는데 네가 되게 과학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한테 얘 좀 같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해서 정인지가 요법팀에 합류를 합니다. 합류를 하는데 되게 잘해요 정인지가. 아까 말했다시피 과학 잘하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되게 잘합니다. 이후에 정초가 죽습니다. 정초가 죽고 정초가 이제 정인지의 후계자로서 과학 분야의 담당자로서 되게 역할을 크게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이후 역법 사업 이외에도 이제 혼천이 앙부이고 유명하죠. 세종 때 대표적인 그 작품들이죠 세종의. 요거에 이제 그 제작을 맡습니다. 실질적인 제작은 이순지라고 되게 수학 잘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제작하고요. 정인지하고 정초 얘들이 이제 감독한 거죠. 총괄 감독 이런 거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 역사도 잘합니다. 역사도 되게 잘해가지고 이 사람이 고려사 있죠. 고려사도 이 사람이 편찬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종실록 세종사후에 세종실록 담당관도 이 사람입니다. 세종실록하고 고려사도 이 사람이 쓰면 그럼 역사도 되게 잘했습니다. 역사도
참고로 이거 같이 쓴 사람이 김종서입니다. 김종서. 근데 나중에 그 개우정난 때 김종서 죽으면서 이제 역적을 올려가지고 이제 요거 작가 목록에서 빠졌죠. 그래서 정인지 단독 작품이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역사도 되게 잘했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과학 잘하고 하는 세종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적어봤는데 제가 간이, 규포, 흠경각, 보루각 다 이제 뭔가 과학기술 작품들입니다. 보루각 등의 제작에 있어서 다른 신하들은 그 의미를 깊이 알지 못하는데 정인지만이 함께 할 수 있다. 다른 애들 이런 거 과학기술 잘 모르는데 정인지만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세종이. 그만큼 세종이 되게 정인지의 능력을 되게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역사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그 다음에 국어도 잘했어요. 뭐냐면은 그 후민정음 있잖아요. 후민정음 보고에도 되게 큰 역할을 미쳤는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용비어천가. 이 사람이 그 제작에 감독을 했고요. 용비어천가가 이제 후민정음 만든 다음에 제작이라고 반포일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작을 한 다음에 시험을 한 거죠.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가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본이 용비어천가인데 이거 쓰고 잘 됐네 해가지고 이제 반포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10월 9일 한글날이죠. 요게 이제 정인지가 이제 요게 이제 한글 후민정음 반포일이요. 이 한글날인데 정인지가 되게 큰 역할을 합니다 이때. 그 다음에 후민정 해제본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정인지의 서문 라고 실린 게 있습니다. 요거에도 제작에 참여를 한 거죠, 정인지가. 어쨌든 이렇게 후민정음 보급에도 되게 큰 역할을 끼친 게 정인지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진짜 엄청난 인재인 거죠. 문과도 탑이고 이과도 탑입니다. 과학도 이 당시에서 되게 잘했고 수학도 잘했고 역사도 잘하고 그 다음에 저기 이런 거 국어도 잘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필수였던 성리학 이런 것도 되게 잘했죠. 되게 무시한 천재였습니다, 정인지.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사람의 인생은 이제 세종 전후로 나뉘죠. 자, 이제 생애 두 번째 세종 사후입니다. 세종 사후. 세종이 죽었어요. 세종이 죽고 나서 문종이 즉위를 했는데 문종도 아시다시피 얼마 못 살고 죽었습니다. 문종이 죽으면서 이제 단종이 즉위를 하는데 단종은 어렸습니다. 보통 이렇게 어린 왕이 즉위를 하면 이제 수령청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왕의 할머니나 엄마가 이 수령 깔고 나와가지고 친정을 합니다. 대신 국사를 맡아보는 거예요. 그런 걸로 유명한 게 이제 문정왕후 이런 사람도 있죠. 수령청정을 보통 하는데 안타깝게도 단종의 엄마는 단종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할머니나 엄마 그런 사람도 다른 할머니 다른 새엄마 그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종에게는. 이게 문종이 참 여자 복이 없었어요. 셋째 땅들로 세자면은 문종이 부인이 셋인데 첫 번째 두 번째랑 전혀 별로 안 좋았습니다. 다 상태가 이상한 애들이었어요. 첫 번째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고 두 번째는 막 궁궐에서 술 반입해서 술 마시고 이상한 애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들어왔는데 세 번째는 문종이랑 되게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단종을 낳았는데 낳다가 죽은 겁니다. 어쨌든 이게 참 안 좋았죠. 운이 안 좋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단종이 즉위를 했는데 단종의 후견인으로 누가 등장을 하면은 집안 사람들이 없으니까 김종서, 황보인 이런 애들이 등장을 합니다. 지난번 이제 개우정난 제가 소개 영상 찍을 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고명 대신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단종을 보표를 합니다. 그리고 황표정사 그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인물을 뽑아야 되는가 할 때 이제 여기다 체크 남겨가지고 이제 인사 같은 거에도 되게 관리를 하고 그랬었죠. 얘들이 실권을 장악을 한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 정인지 같은 경우에는
좀 밀려 있었어요. 같은 급의 대신이긴 한데 얘들 고명 대신 막 정승 이러면서 막 잘 나가고 있는 동안 정인지는 조금 권력 중심에 좀 밀려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인지가 좀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던 와중에 수양대군이 등장을 하고 김종서, 황보인 같은 대신 그룹을 싹 날려버리죠. 싹을 날려버리고 이제 기후정난을 일으킨 거죠. 요때 요 수양대군 정인지를 포섭을 합니다. 공신 보통 이런 거 한다면 공신 직봉을 하는데 공신은 1등, 2등 공신, 3등 공신 뭐 이렇게 있어요. 그 1등 공신에 정인지를 배치를 합니다. 정인지를 비롯해서 몇 명 한거 없는 사람들을 배치를 해요. 이유가 뭐냐면은 지난번에도 말했다시피 이런 거 쿠데타 하고 난 뒤에는 쿠데타는 명분입니다. 왜 일으켰나요?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왜 일으켰나요? 뭐 누가 일으켰나요? 이런 거 할 때 저는 이 사람들과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들 와 엄청난 사람들이잖아. 이렇게 될수록 이제 지지율이 높아지겠죠. 얼굴 마담을 정인지를 갖다 앉힌 겁니다. 그 당시에 되게 세종이 총애를 받았고 되게 세종대 되게 일 열심히 한 왕의 임금의 사랑을 받은 원로 대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정인지가 1등 공신을 하는데 정인지도 이런 수양대군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기대에 부응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수양대군 세력의 최고 원로로서 앞장서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단종이 이제 저기하고 이제 수양대군이 영의정이하거든요. 수양대군 영의정이고 정인지가 좌의정이고 우의정이 한황이라고 있는데 간단히 이 사람들 설명드리자면 인수대비의 오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수대비의 아빠. 그리고 얘 이제 앞에 누나 한 명이고 뒤에 여동생 한 명이 있었는데 이 누나하고 여동생을 전부 명나라에 시집 보내면서 그 명나라의 사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명나라에 이제 그게 된 거죠. 명나라랑 가족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아무리 막 횡포를 부리고 다녀도 세종도 어떻게 터치를 못했대요. 이 정도로 되게 권세가 남달랐던 인물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한왕이 이제 우정 자리에 앉고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이 정인지가 이제 수양대군을 위해 여러 가지 정치적 지원을 해주죠. 이 당시에 이제 수양대군이 영의정이었는데 대신 사람들이 수양대군은 영의정이니까 수양대군 관련된 사람들은 이제 뭐 심사 같은 거 받지 않고 바로 관직에 등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수양대군 관련된 인물들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단종이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김정은 일어나고 수양대군이 다 그걸 잡았는데 자기가 뭐 어떻게 막아요 그걸 단종이. 근데 요걸 이제 대간테 비판을 합니다. 아무리 영의정이라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인지가 나와서 지금 수양대군이 영의정의 자리에 앉아있는데 일반적인 신하의 예로 보면 안 됩니다. 주공의 예로 봐야 됩니다. 이러면서 정당성을 옹호를 해요. 주공이 뭐냐면은 사람 이름이거든요. 얘는 중국에 이런 단종처럼 되게 어린 황제가 즉위를 했어요. 어린 황제가 즉위했는데 외삼촌이었나? 주공이라는 사람이 외삼촌이었나? 어쨌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대신 정사를 맡아봅니다. 그 고종 흥선대원군처럼 마치 흥선대원군처럼 이제 어린 왕을 대신해서 이제 섭정을 한 거죠. 근데 되게 잘했어요. 되게 유능했고 막 정치 내부적으로도 잘했고 외부적으로도 되게 영토 확장시키고 되게 잘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뭔가 내가 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한데 그 어린 왕이 성장을 성장을 하고 딱 이제 20대가 되고 성년이 되니까 전 빠지겠습니다 하고 은퇴를 합니다. 흥선대원군이 끝까지 뻐기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죠. 어쨌든 이렇게 딱 이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인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인지가 수양대군의 정당성, 그다음에 수양대군은 짱이다 이런 걸 이제 여러모로 지원을 해주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단종이 나중에 이제 폐위되고 수양대군이 이제 세조가 되죠.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는데 그 수양대군의 동생 중에서 금성대군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을 텐데 그때 개유정론 때 얘기했었을 텐데 요 금성대군이 유배가 상황에서 뭔가 반역을 일으켜서 수양대군을 날쫓고 단종을 다시 복위시키려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 어떻게 새나가가지고 들통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인지하고 양녕대군 아시죠? 이 양녕대군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살아가지고 수양대군 측의 최고 어른이었습니다. 왕실의 최고 어른이기도 했고요. 수양대군하고 양녕대군하고 정인지하고 같이 세조한테 가가지고 이제 금성대군이 이렇게 일을 벌인 이유는 단종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단종을 죽여야 된다라고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이 이때 금성대군을 죽인 다음에 단종도 얼마 안 있어서 죽여버리게 되죠. 물론 정인지가 앞장선 거지 세조의 뜻이 단종을 죽이자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 있었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앞장섰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세조파의 이제 최고 원로 신하중 최고 원로로서 이제 앞장을 선 겁니다. 그래서 야사에 보면은 이때 야사에 보면은 정인지가 이날 밤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세종이 나와가지고 세종이 막 침뱉고 욕했다 하더라고요. 내가 널 그렇게 살려줬는데 어떻게 넌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막 욕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종 측의 최고 원로로서 대접을 받게 되죠. 그런데 아까 초반에 말했다시피 이 사람이 술 실수가 좀 세요. 술 먹고 좀 주정이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말실수를 잦게 합니다. 되게 여러 개가 실록에 보면 되게 여러 개가 나와요. 뭐가 있냐면은 일단 세조 같은 경우에는 그 불교를 되게 좋아했던 왕 중에 하나예요. 진짜 얼마 없는데 불교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절 같은 거 세우고 그다음 불경 가능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유교 중심이긴 하지만 불교도 나쁘지 않네 이 정도. 이랬던 왕이 또 태조가 있죠. 태조 이성계도 불교 좋아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막 호불 정책을 하니까 정인지가 술 먹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세조한테 비판을 한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니까 세조가 에이 하면서 이제 술자리를 파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정인지를 불러요. 야 너 어제 왜 그랬냐? 그러니까 정인지가 술 마셔서 기억이 안 나요 이럽니다. 기억이 안 났다. 좋아 그럼 이제 술 깨잖아. 그러니까 말해봐. 야 공자의 돈은 어떻고 석가모니 부처의 돈은 어떻냐? 그러니까 유교가 낫냐 불교가 낫냐 이렇게 얘기를 따진 거예요. 정인지 말 못하고 이렇게 쭈그려 있습니다. 정인지는 물론 유교가 좋아하겠죠. 유학자다 보니까. 근데 왕이 불교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부처의 돈은 쓰레기가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말 못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세조가 화나가지고 왕이 말하는데 대답 못하고 있다 이거 불충이다 장악하도 해가지고 의금부에 투옥돼가지고 국문 받다가 나옵니다.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제 정인지가 옳고 폐하가 틀렸습니다 정인지를 꺼내주소서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전부 다 정인지를 더 심하게 뭔가 음모가 있었을 겁니다. 정인지를 더 심하게 다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세조의 왕권이 셌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한 나라의 재상으로서 나라가 유교 국가인데 왕이 불교를 좋아해. 그래서 비판할 수도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바로 이제 그렇게 돼버리니까 무서웠죠. 그 다음에 이제 세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자기애가 되게 셉니다. 세조의 특징이 자기애가 되게 세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술자리 정치 해가지고 되게 신하들이랑 술 되게 자주 마셨어요. 회식 지금 다른 회식이죠. 그래서 술자리 정치 해가지고 세조가 술자리에서 뭐 많이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이런 일도 있었는데 막 술 마시고 막 술자리가 얼큰해지니까 막 사람들이 막 누워있죠. 신하들이 취해가지고. 근데 딱 한 사람만이 아무리 술을 마셨는데도 꼿꼿하게 정자세로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조가 야 너 얘 대단한데 생각이 들어가지고 걔가 이조 참의였거든요. 이 판서가 있고 판서 밑이 이제 참판이고 그 밑이 참의예요. 요 이조 참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봐 참이, 이조 참이, 너 내가 벼슬 올려주려고, 너를 내가 판서를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6조가 있잖아요. 6조 중 어디 가고 싶어? 라고 물어봅니다. 참의에서 판서를 뛰는 건 진짜 엄청난 승진입니다. 판서는 장관급이거든요. 엄청난 승진인데 여기서 그 사람이 전 폐하께서 올려주신다는데 제가 어찌 감히 어디로 갈 건지 정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양대는 더 감명 깊어가지고 내가 너 2조 판서를 보내주겠다. 두 개 다 뛰어올라서 2조 판서가 됩니다. 2조 판서는 판서 중에서도 되게 세거든요. 그 인사권 담당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세조는 술자리 정치를 되게 즐겼는데 계속 말하다시피 정인지는 술 마시면 주정이 되게 심한 사람입니다. 안 맞아요, 세조의 정치 스타일이라고. 아까도 이제 불교 정인지 원래는 되게 비위 잘 맞추거든요. 세조한테 아이 세조가 짱이지요 이런 말 되게 잘 하시는데 술 마시면 얘가 살짝 고삐가 풀립니다. 그래서 불교 정책 비판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풍수지리 요게 이제 요 땅 음기가 강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당시에 요 풍수지리도 하나를 되게 중요하게 봤습니다. 어디 무덤 같은 데 정할 때 이 땅은 뭐가 어떻고 해니까 여긴 좋지 않습니다. 뭐 궁궐 정하고 무덤 정할 때 이거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세조는 아까 말했다시피 유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었고, 그리고 불교뿐만 아니라 음악도 잘했고, 그다음에 뭐 과학도 잘했고, 되게 다방면으로 뛰어났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걸 알고 있었고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는 풍수지리의 단인이다. 내가 제일 풍수를 잘하지. 이렇게 속으로 되게 자신감이 차 있는 사람입니다. 늘 자신감이 차 있어요, 세조는. 그랬는데 정인지가 술 마시고 술자리에서 막 풍수에 대해 막 얘기를 합니다. 뭐 풍수가 여기는 어떻고 저쩌고 얘기하다가 정인지가 술 마시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풍수에 더 심오한 부분까지 들어간다면은 전하께서는 아마 잘 모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조가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몰랐다고 내가 모른다고 까는 거냐 하면서 욕을 합니다. 그렇죠. 원래 정인지라면 할 가능성이 없는 얘기예요. 정인지는 되게 술만 안 마시면은 비위 잘 맞추고 이거 잘 하거든요.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술 마시니까 그렇게 된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세조가 되게 자기애가 넘쳤는데 칭찬도 되게 많이 해주긴 했어요. 세조가 한 명 해보고 기회줬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지, 이 사람이 다 했지, 뭐 신수주 보고 그대는 날 뭐네 뭐 이러면서 되게 칭찬도 많이 했는데, 정의전도 뭐 칭찬 많이 했는데 모든 전제는 내가 제일 최고고 너희들은 나 빼고 제일 잘한다는 소리야 라는 게 이제 기준으로 깔려있는 겁니다. 뭐든지 일단 세조가 다 최고였어요. 근데 여기서 정인지가 풍수지리 너보다 내가 더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조가 열이 받은 거죠. 여기까지 약밥이다. 더 한 것도 있어요. 세조한테 너라고 부른 적도 있습니다. 세조한테 나는 너처럼은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욕먹은 적도 있고요. 술 마시고. 그 다음에 세조한테 상왕이라고 부르는 적도 있습니다. 태상이 물러난 왕이잖아요. 너는 물러난 왕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나죠. 살짝 영모성 발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때만 세조가 너 뭐야 라고 화를 내긴 했는데 저는 개요정할 때도 말했다시피 세조는 공신을 되게 사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대관들이 정인지한테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을 것입니다. 국문하세요 얘기를 하는데 세조는 그 노인네가 근데 한두 번 있냐 넘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인지는 되게 끝까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술주정 부리면서 끝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세조가 죽죠.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를 합니다. 근데 예종도 얼마 못 살고 죽고 다시 성종이 즉위를 하죠. 성종 때까지도 이제 살아있다가 성종 9년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정인지가. 근데 죽은 다음에 죽고 이제 연산군 때 영 좋지 못하는 꼴을 당하는데 연산군 갑자사화 때
이 사람이 부관참시당해요. 정인지가 무덤에서 꺼내져가지고 팔다리 잘리고 목 잘리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거 당합니다. 갑자사화에는 뭐 이유는 뻔하겠죠. 패비 유시 못 막았다 이거겠죠. 근데 뭐 이때는 뭐 한 명을 더 잘리고 했었으니까 무덤에서 꺼내져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갑자사화 때 털렸다가 나중에 중종 때 다시 무덤으로 들어와서 이제 장사 잘 이제 제사 장사를 잘 치러주게 되죠. 되게 다사다난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번 쫙 바뀌었죠. 사람이 컨셉이 최고의 천재 왕의 총애를 받는 이었다가 확 바뀌어서 이제 권력지향적 권신으로 좀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 되게 천재였다는 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빼먹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조선 4대 부였어요. 조선 4대 부자라는 뜻이죠. 이 사람이 머리가 좋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되게 빠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들 사는 대로 이제 쌀 빌려주고 이제 이자 받아보는 걸 한 거죠. 근데 이자가 되게 컸어요. 이자가 이만큼 주고 좀 지나면 이만큼 받고 이런 식으로 재산을 되게 축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조선 4대 부호에 올 만큼 이제 축제에도 되게 열을 올렸다. 뭐 이랬던 정인지. 네, 오늘은 정인지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예, 감사합니다.